자, 오늘 9월 6일 장전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 휴장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휴장을 했고요. 일단 우리 시장 오늘부터 또 개장을 하는데 일단 태풍 피해는 잘 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부산 지역에 피해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더라고요. 새벽에 좀 비 좀 내리고 지금 오전에 출근길은 그렇게 막히는 상황은 아닌데 올림픽대로나 이런 쪽을 통과해서 오시는 분들이야 지금 통제됐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시내길이야 크게 문제가 없어서 생각보다 여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피해 있으신 분들은 피해 복구에 좀 고생을 좀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위안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다들 좀 조심하시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목은 무역 수지 적자가 가속하는 약 달러를 얘기를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휴장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달러가 미쳐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문제 상황 자체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는 빼고 어쨌든 간 그 경제라는 건 그렇거든요. 기업이 있고 개인이 가게가 있고 정부가 있고 세 개의 이제 전개 주체가 돌아가고 있는 게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의 볼륨을 쭉 빼놓고 이제 그 가게하고 기업만 일단 보고 시장을 좀 이야기를 한다면은 일단 강세가 되는 이유는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지수 자체가 상승한 건 맞습니다. 달러 지수가 상승한 건 맞고 물론 달러 지수가 상승을 했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환율도 상승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어제 제가 마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 주요국에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급하게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 강세가 문제인 거죠. 절대적 강세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달러 지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환율 달러 지수가 구성되어 있는 게 달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엔화라든지 유로라든지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서로 가치를 이제 한 통에 넣고 이 안에서 달러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통화 자체가 약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 지수가 강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저의 영향들도 분명히 있겠죠. 엔저 정책을 계속 일본에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엔저 정책을 펼쳐야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기업에게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영향들도 있고 또 뭐 금리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달러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둘째는 금리차 역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2.5고 미국도 2.25에서 2.5니까 상단만 보면 2.5입니다. 동률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앞으로는 역전이 분명히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금통위 회의 2번 남았고 FOMC는 3번 남았고 금통위에서는 0.25씩 2번 올릴 것이고 FOMC에서는 많으면 1.5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금리차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발생한다고 우려들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은 시장은 우려를 하지 않고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먼저 올라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시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개월 연속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에 빠져 있는데 무역 수지 적자라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으면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8월 내내 3조 원 어치 정도 매수를 했고 최근에 뭐 조금씩 팔고 있긴 하지만은 그게 환율을 움직일 만큼 많이 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시장에서 눈이 돌아가 있으면은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빠져나가는 달러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측면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저런 원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드렸던 대로 거래량이 크게 실리기 힘든 시장입니다.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두고 있는 데다가 13일 날 CPI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물가 지표 발표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표죠. 이게 이제
우리가 13일이면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우리는 그 결과를 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회피 심리 때문에 우리 시장은 힘이 좀 없을 수 있는데, 반면에 미국 시장은 CPI 지표가 발표됐을 때 전보다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도 있다. 그래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 어쨌든 간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거를 대응하지 못하고 바로 맞아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많은 시장 에서는 어떤 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회원님들도 자동차 섹터 비중을 좀 늘린 것도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조정을 했으니까, 그런 측면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보신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아마 어려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석 연휴가 앞에 있긴 한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때 움직이는 종목들, 또 이럴 때 움직이는 섹터들, 움직임, 지금 수급 움직임 우리가 보는 거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만 있지만, 그래서 개인도 기존에 있던 개인들, 또 새로 들어오는 개인들이 있고, 확대하는 개인이 있고, 손절하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있는 수급들의 흔들림을 잘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